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5월 3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정말 이벤트가 다양하죠. 이번 주말에 예정되어 있는 프랑스와 그리스 선거를 앞두고 경계감이 나고 있는 가운데 한밤 유럽과 미국에서는 고용과 관련된 지표가 발표가 됐죠. 하지만 그 내용은 조금 부정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를 다시 좀 키우면서 유럽 증시가 크게 빠졌고 그나마 뉴욕 증시는 지심을 발휘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과연 국내 증시는 어떤 흐름을 이어갈까요? 어제 코스피 지수는 2,000포인트 오랜만에 잠깐 밟고 내려왔죠. 1,999포인트로 마감하면서 단 1포인트가 좀 아쉬웠던 하루였는데요. 오늘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신창환 대표와 함께 차트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고 그 전에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대신증권의 윤승필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간밤 뉴욕 증시가 전 야후 강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막판 뒤심을 발휘하지 않았나 싶은데 자세한 마감 상황과 또 어떤 재료들이 있었는지 분석해 주시죠. 예, 어저께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유로존과 미국의 고용 지표가 동반부진한 탓에 지수가 하락 압력을 받았지만 시장은 투자자들의 낙관론을 등에 업고 막판 낙폭을 줄이는 뒷심을 보였습니다. 2일 다우지수가 전일 대비 0.08% 하락했고 S&P 500 지수도 0.25%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지수가 0.31% 오른 3059.85를 기록하며 홀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저께 안 좋은 소식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유로존의 지난 3월 실업률이 10.9%를 기록하며 유로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시장 분위기를 암울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런 가운데 미국의 ADP가 발표한 지난달 민간 고용은 7개월 만에 가장 저조한 순증을 기록해 오는 4일 나올 고용 지표에 대한 경계감을 높인 데다가 3월 중 공장 주문도 감소세로 돌아서며 최근 3년 만에 가장 부진한 성적을 올렸다는 소식도 악재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후 들어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지수는 낙폭을 줄였습니다. 업종별로 등락이 엇갈린 가운데 에너지 관련주가 부진한 반면 소비재 관련주가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악재 나온 것 중에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달 미국의 민간 고용이 예상 밖의 부진을 보였습니다. 그 최근 고용이 둔화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며 그 주 후반에 나올 고용 지표에 대한 경계를 좀 높이고 있습니다. 이날 민간 ADP가 지난 4월 중 미국의 민간 순고용이 11만 9천 명으로 시장 예상치인 17만 7천 명을 크게 밑돌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저조한 실적입니다. 당초 20만 9천 명으로 집계됐던 지난 3월 고용 수치도 20만 1천 명으로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서비스 업종이 12만 3천 명이나 늘어난 반면 건설 업종에서는 고용이 5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건설 업종 고용 감소는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미국의 공장 주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공장 주문이 시장 예상보다도 괜찮았지만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3년 만에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이며 제조업 경기가 다소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준 수치였습니다. 이날 미국 상무부가 지난 3월 공장 주문이 전월 대비 1.5% 감소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지난 2월에 1.1% 증가해서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반전한 것입니다. 이 같은 감소율은 지난 2009년 3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수치고 다만 시장 예상치인 1.6% 감소보다는 덜 줄어든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큰 운송 부분을 제외한 공장 주문은 보합으로 앞선 2월에 1% 증가에 못 미쳤고 국방 부분을 제외한 주문도 0.1% 줄었습니다. 다만 이는 2월에 0.8% 감소보다는 좀 개선된 수치로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유럽 쪽에 좀 악재가 나왔습니다. 네. 유로존 실업률이 10.9%를 기록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요. 재정 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와 강력한 긴축 정책으로 인해 유로존의 실업률이 유로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날 유로존 통계 당국인 유로스타트는 17개 유로존 국가들의 3월 중 실업률이 10.9%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월의 10.8%보다도 0.1%포인트 더 높아졌고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는 1%포인트나 높아진 수치입니다. 특히 실업률은 11개월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유로존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국가별로 보시면 남유럽과 북유럽 간의 실업률 격차도 극심하게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독일의 실업률은 5.4%에 불과한 반면
스페인과 그리스의 실업률은 각각 24.1%와 21.7%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그 유로존 최대 경제국인 독일에서의 실업률 상승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고, 독일 연방 고용당국은 4월 중 독일 실업자 수가 6만 5천 명 줄어 실업률 7%를 기록했다고 했지만 계절 조정으로는 실업자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간밤 글로벌 증시는 호재보다 악재가 더 많았던 하루였는데 여러 가지 악재들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증시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정리해 볼 텐데 어제 외국인이 장 초반에 사주다가 오후장 들어서 매도세로 돌아선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 과연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습니까? 예, 먼저 코스피 종목 중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한 종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이 순매수한 종목으로는 첫 번째로 기아차 535억, 두 번째로 현대모비스 520억, 3번 삼성전자 474억, 네 번째로 현대차 322억, 다섯 번째로 SK를 195억 외국인이 순매수하였습니다. 기관이 매수한 종목으로는 LG화학, 호남석유, 금호석유, 한진해운, 제일모직이 있습니다. 어저께 특징적인 것으로는 기관들이 순매수한 종목들이 좀 특징적인데요. 네. 일단은 기관들이 어제 LG화학과 호남석유, 금호석유들을 순매수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과 2분기 실적 기대감에 기관들이 화학주들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며칠간은 순매수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이 순매수한 종목 중에 한진해운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기관들이 순매수한 이유로는 컨테이너 운임이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추가 상승도 기대하기 때문에 기관이 지금 3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S건설이 있습니다. GS건설을 순매수한 이유로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화학단지 프로젝트에 그 대림산업과 GS건설 최종 낙찰이 유력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관들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이 순매도한 종목으로는 첫 번째로 LG화학, 두 번째 KB금융, 세 번째 호남석유, 네 번째 SK하이닉스, 다섯 번째 LG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순매도한 종목으로는 현대모비스, 현대차, SK하이닉스, 만도, 기아차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거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한 종목 중에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를 어제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하였는데요. 그 이유로는 2분기 삼성전자 스마트폰 독주 체제가 심화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이 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좀 제기됐고요. 두 번째로 엘피다 2차 입찰에 중국 기업 레노버가 공격적인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인수하게 되면은 반도체 산업도 LCD 산업처럼 공급 과잉 우려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저께 SK하이닉스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만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어제 기관이 순매도한 종목인데 매도한 이유로는 어저께 발표된 미국의 자동차 판매 중에서 빅3 업체 중에 GM이 가장 큰 폭으로 판매가 감소하였습니다. 네. 근데 이 만도가 그 GM의 매출이 비중이 30%나 됩니다. 그것 때문에 좀 어저께 하락세가 나왔고 기관의 순매도가 좀 이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어저께 코스닥의 외국인 기관 순매수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저께 외국인이 순매수한 종목으로는 SM, CJ 오쇼핑, 포스코 ICT, 서울반도체, 태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순매수한 종목으로는 첫 번째로 CJ 오쇼핑, SFA, 덕산하이메탈, 평화전공, 하이로코리아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한 종목으로 그 CJ 오쇼핑을 동시에 순매수하였습니다. 일단은 요즘 장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좀 경기 방어주 쪽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이로코리아가 있습니다. 기관이 순매수한 종목으로 조선 및 해양 플랜트 등 정방산업 호주에 따른 피팅 발주 증대 지속이 될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기관이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외국인이 순매수한 종목 중에 포스코 ICT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포스코가 설립한 IT 전문 기업으로서 엔지니어링과 IT 서비스 기술을 바탕으로 철강 제조업, 환경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기업 포스코의 해외 제철소 건설과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돼서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4일 연속 지금 순매수하고 있는 음. 종목입니다. 예, 이렇게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들을 보니까 여전히 전차 군단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특징적이었던 거는 기관의 매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낙폭이 컸던 정유화학주 오랜만에 사주는 모습이었는데 과연 오늘도 이 흐름이 이어갈지 한번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오늘 대박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국내 증시가 이 글로벌 증시 흐름보다는 내부적인 수급에 의해서 흘러가는 모습이 더 강한데 오늘 지수 흐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예, 오늘 일단은 유럽과 미국에서 좀 악재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박스권 내에서 좀 숨고르기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좀 전일 코스피 지수에 대해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은 코스피 지수가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에 전날까지 나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장중 한때 2000선을 돌파하기도 했었는데 특히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등 시가총액 빅3가 일제히 장중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소외됐던 건설과 증권, 화학 업종의 상승세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미국의 고용 지표가 실망적으로 나온 점은 투자 심리에 다소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그 전날 종가 기준으로 심리적인 저항선인 2000선을 넘어서는데 실패했고 투자자들은 거래 대금이 이틀 연속 6조 원대를 회복하며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해냈다는 수준에서 지금 만족해야 했습니다. 당분간은 지금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탄력적인 주가 상승을 이끌 만한 모멘텀보다는 기존 모멘텀이 회복되면서 분위기가 서서히 전환될 것이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여러 유럽 변수를 감안하면 변동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6일은 프랑스 2차 대통령 선거 그리고 그리스 총선이 지금 예정돼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 경제는 안도감을 주는 수준이지만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유럽 불확실성이 좀 더 예측 가능한 범위 내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주식시장은 변동성 꼬리표를 좀 떼어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또한 어저께 외국인이 코스피가 2000선을 회복하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전저점인 1960선을 전후로는 호의적인 모습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좀 방향성에는 좀 인색하다는 인상을 좀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추가 상승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하에 지수보다는 종목 위주의 대응을 할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도주로 IT와 자동차 또는 그 낙폭 과대주인 기계, 조선, 화학 쪽에 기존 투자자는 지금 보유 관점이 유효하고요. 신규 매수 가담 결정은 그 유럽 이벤트가 끝나는 다음 주가 좀 적절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외국인이 기존 주도주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 기관은 어저께 화학, 건설, 금융 등 소외주에 좀 집중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유지되는 종목인 그 소비재나 좀 네. 여행 업종 이쪽에 좀 관심을 둘 필요가 좀 있다고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박스권 흐름이 예상된다고 하셨고 변동성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윤승필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샘플러스 라인업의 강동석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서는 증권 전문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샘플러스 라인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근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뜨거운 감자였던 화학주, 호남석유 추가적인 반등이 있을까요?
호남석유, 예, 어제 이제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예. 어제 이제 뭐 시장에서 약간의 변화, 그 전에 이제 금요일 날도 그랬고, 약간의 이제 변화들이 좀 나타났는데, 지금 사실은 시장에서는 누구나 다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주도주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도 고민인 타이밍이고요. 이러한 또 소외됐던 화학주라든가 이런 쪽을 가지고 있던 투자자들도 상당히 고민인 구간이죠. 근데 그 전일 화학주들의 어떤 강한 반등들이 좀 나오면서 과연 이러한 화학주들이 그러면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이 이 추세적인 상승으로 전환이 될 것이냐. 그렇다면 기존의 주도주를 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 부분을 또 전기전자라든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 종목들을 또 수익 실현하고 빠져있던 소외됐던 종목들을 옮겨가야 되는 것이냐 이러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그러한 타이밍이죠. 제가 이제 호남석유를 또 제시를 해드렸을 때는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반등을 노리고 좀 들어가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목표가도 짧게 한 30만 원 정도 잡아드렸었는데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 한 차례도 반등이 나타난다면 좀 차익 실현하실 것을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좀 차익 실현하실 것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으로의 어떤 추세적인 상승으로 전환된다 이런다기보다는 단기적인 반등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기적인 반등 이후에 바닥을 좀 확인하는 그러한 과정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다면 기존의 주도주였던 전기전자와 자동차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에서 약간의 또 박스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 흐름이 전개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주도주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보유하는 전략이 맞다고 보고 일전에 이제 또 신규에 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라면 주도주를 조정이 나올 때 또 접근하는 이러한 전략들이 좀 맞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한번 말씀드리고 호남석유는 어제 이제 제가 제시해드린 매수가까지는 오지 않았죠.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신 분이라면 매수가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좀 공격적으로 시가에서 혹은 좀 약간의 종가상으로 저희 종가에서 편입을 했다면 매수가 됐을 텐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목표가에 꼭 도달하지 않더라도 좀 상승을 보여주다면 일부라도 차익 실현할 것을 좀 권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흐름을 또 체크를 해서 다시 AS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매수한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호남석유로 오늘 새롭게 매수하는 전략은 일단 반대 의견을 드리고요. 어제 매수하신 분들만 혹은 그 전일에 매수하신 분들만 이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단기적으로 지금 이틀 만에 불과 1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좀 차익 실현하는 그런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격적으로 오늘 신규로 매수하는 거는 반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매수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데요.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네, 삼성물산은 뭐 주가의 흐름은 예전에 좀 하락의 흐름을 보여줬다가 이제 상승으로 좀 전환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약간 소폭 하락 구간이긴 손실 구간이긴 한데요. 여전히 중장기 관점에서 보유를 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대로 좀 보유를 하신다면 뭐 좋은 흐름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주가 흐름 봤을 때 항상 양호한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또 해외 수주의 모멘텀 이제 서서히 주가에 좀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1선이 조금 버거워 보이는 거 아닙니까? 21선에 이제 좀 전일 약간의 돌파를 시도한 후에 좀 매도세 외국인들이 좀 사실은 좀 매도가 좀 나왔죠. 그래서 약간 좀 눌림이 나타났으나 그러한 부분에 기관들이 잘 매수를 하면서 좋은 흐름이 전개될 것 같고요. 일단 저러한 또 매물을 맞게 되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고가를 또 돌파하기 위한 앞으로 상승하면서의 어떤 매물 소화 과정 이러한 부분은 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한세실업은 수익률이 좋습니다. 대응 전략도 한번 세워주시죠. 예,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2주 신고가를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인데 네. 일단은 뭐 잘 가고 있는 종목은 현재 시장에서 뭐 잘 가는 종목은 굳이 뭐 의문을 달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잘 가는 종목은 그대로 좀 끌고 가면서 계속 끌고 가도 신고가 종목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죠. 이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앞으로 더 좋은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대로 뭐 홀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추가적으로 편입하는 종목은 없는 건가요? 예, 오늘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런 시장의 변화를 한 번 더 이번 주에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화학주들이라든가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이 과연 상승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냐, 그동안 전기전자라든가 자동차 쪽의 종목들이 이제는 쉬어가는 자리인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이번 주 시장에서 좀 판단을 해야 되는, 좀 관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관심 종목 좀 말씀드리지 않고 좀 관망하는 그런 전략을 좀 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더 관망하는 자세로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다음 양승모 전문위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관이 순매수 보이면서 오늘 2,000선 종가 기록할 수 있을까요? 네, 어제는 이제 오랜만에 이제 코스피나 뭐 코스닥 모두 양봉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외국인만 지금 거래소를 좀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관 투자들만이 좀 방향성을 좀 잡지 못하고 또 관망성 같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지수의 방향성은 좀 우세하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전히 이번 주 코스피 밴드는 일단 1948포인트부터 1997포인트 밴드는 일단 유지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밴드권이 지금 1997포인트라고 제시하였던 그 가격이 일단 뭐 어제 장중에는 뭐 2000포인트 뭐 돌파되는 흐름까지는 보여줬었는데 몇 가지 이제 전제 조건이 좀 충족되지는 못한 흐름이었습니다. 뭐 외국인 투자들이 거래소를 좀 매수하지 않았다는 점. 그런 지금 코스피 쪽보다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꾸준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 쪽에 좀 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뭐 코스피 흐름은 오늘 장은 좀 혼조세의 양상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동안 이제 좀 낙폭과 또 음봉 퍼레이드를 좀 보여줬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코스피보다는 좀 더 탄력적인 상승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는 하루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포스코는 좀 중기적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네, 어제 그동안 시장의 하락을 좀 주도하였던 게 원래는 화학 업종이었죠. 근데 어제 이제 그 화학 업종이 이제 강한 반등을 좀 시도한 하루였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뭐 태양광 업종 등, 태양광 업종, 뭐 OCI, 뭐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였지만 반등 탄력이 상당히 좋게 일단은 마감이 된 흐름이었습니다. 지금 사실 시장 자체가 삼성전자를 필두로 그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시장을 좀 주도하였던 이런 전기전자 업종의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시장에서 좀 수혜를 받았던 업종 위주인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거기서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가장 조정폭이 좀 컸고 또 비탄력적이었던 이런 철강 업종. 그래서 포스코는 여전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 쪽으로 지금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결국 37만 원부터 38만 원짜리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일 시가, 주가 기준으로 일단은 매수 관심구가 이렇게 일단 체결되어서 일단 보유 중이고요. 반등의 힘은 없다라고 이렇게 보여지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 이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대동공업은 5일 돌파가 언제쯤 가능할까요? 우선은 제가 대동공업도 마찬가지지만 시세가 좀 비탄력적이지만 지금 예. 시장 특성상 횡보한 이후에 대량 거래가 좀 발생되면서 크게 반등 나오는 것이 요즘 장의 그 특징이라고 하면은 특징인데요. 만약에 대동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5,300원 이하로 좀 접근은 하겠지만 이번 주 내로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일단 종목 교체도 저는 좀 고려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여전히 반등 모멘텀은 충분히 만들어져 있고 또 지금 벌어져 있던 이런 그 이동평균선들의 이격 구간들을 좀 이제 응집을 좀 시키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한번 방향성을 좀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가 많이 치고 올라오면 좋을 텐데 장이 작은 만큼 좀 인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그 매도한 이후에는 갑자기 뭐 종목들이 갑자기 10%씩 이상씩 상승하는 장이니까요. 너무 이제 그 마음을 이제 조급하게 먹지 마시고, 좀 여유 있는 시각으로 한번 시장을 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네, 반면 기분 좋게도 슈프림하는 수익률이 좋은데요. 조금 차익 매물 실현해야 될까요? 벌써 지금 이전에 1차 목표가에서 비중을 좀 줄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여기서는 비중을 좀 줄이시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목표가 17,500원까지 일단 상향 조정된 물량 목표가까지는 좀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전히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과 또 기관 투자들이 꾸준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은 여전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외국인 수급을 좀 잘 지켜봐야겠군요.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최근에서 시장의 그 수급 패턴상으로 이렇게 좀 지켜본다면은 오히려 지금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물량들, 그러니까 누적되어 있던 이런 힘이 이제 폭발되기 시작한다면은 충분한 시세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내일은 또 한 주간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양승호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이중환 전문위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종목 KT 어떤 대응 전략 세워주시겠습니까? 예, KT 좀 기대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예, 3만 원대 안착을 못하고 더 추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 통신사에 비해
고객 감소가 됐다는 뉴스와 함께 외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 또 약세를 지금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금일 전략은 29,000원을 이탈 시에는 전량 정리하시고 포트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일선을 안착한다면 또는 기관이나 외인의 수급이 조금 들어와 준다면 조금 더 홀딩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포지션이 중요한 자리이므로 냉철하게 좀 지켜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29,000원 라인을 꼭 지켜야겠군요. 예, 29,000원을 지지 못하면 네. 어제 밑꼬리 부분을 또 다시 음봉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9,000원으로 좀 포트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은 의류업체인 대현을 들고 왔습니다. 네. 예, 대현은 35년의 장수 의류업체인데요. 블루페페, CC콜렉트, 주크, 모조 에스틴, GL 등 그 여성 브랜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테마주 사진 사건으로 급등했다가 다시 원위치로 주가가 되돌아간 부분도 있고요. 최근 외인의 수급이 좀 꾸준한 것으로 반등의 신호탄이 아니냐 하는 부분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이 또 양호하게 나온다면 추가 반등을 또 노려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회복되면 또 여성복 매출이 더욱더 또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오늘 대연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네, 가격이 가장 궁금한데요. 매수가도 한번 짚어주시죠. 예, 매수가는 1,250원에서 1,300원 그 사이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손절선은 1,2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350원 1차로 잡겠습니다. 예. 네, 매수가는 1,250원, 목표가는 네. 1,350원, 손절가는 예. 1,200원 짚어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 9월부터 좀 횡보하는 주가가 보이고 있습니다. 좀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시는 건가요? 예, 대연이라는 그 업체가 네. 나쁜, 실적이 나쁘거나 좋지 않은 업체는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테마주 쪽에 이렇게 휩쓸리면서 주가가 좀 변동폭이 좀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다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력적인 가격대로 지금 도달을 했고, 외인이 조금 야금야금 또 수급이 들어오는 걸로 봐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네, 네, 단기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중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상로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네. THN 장 초반에는 좀 하락하나 싶었는데 1시간 이후로는 상승하던데요. AS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요, THN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그런 약간의 페이크성 물량이 좀 있었는데요. 그리고 어제 하루 만에 그렇게 7.7% 정도 올라왔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근데 어제 상한가를 못 간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갈 줄 알았는데, 상한가를 못 가서 조금 아쉽고, 대신에, 오늘 하루를 더 보시고요. 어제 아직까지 정리 안 하신 분들 오늘 한 번 더 보시고, 상한가를 도달을 할 것 같은 이제 물량 자체가 거래량이 많이 나오게 되면 하루 좀 더 들고 계시고, 아니면 그 전에는 이제 매도를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은, 대상을 보시면 18,200원 제가 계속적으로, 지지가 나온다고 단기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어제 지키지 못하고, 장 시작하자마자 깨지고 말았죠. 깨지고 말면서, 어제 투매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투매 물량이 나오면서, 약간은 지금 같은 경우는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하고 장기 보유 시에는 괜찮지만 지금은 제가 여기 방송상 그리고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매도를 할 시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수익을 챙겨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대덕 GDS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도 변곡점에 위치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지부진한 흐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그만큼 흔들기도 많은 거고 그만큼 불순물이 많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꾸준히 지금 일단은 전차공단의 마청이죠. 그리고
그만큼의 네. 실적도 동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어제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신고가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좀 빠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투신권이 그만큼 안 따라줬고요. 대신에 외국의 매수는 여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자. 매수 주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매수 주체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팔자리는 아니다. 그리고 지금은 관망을 해야 될 시기고 우리는 외국인보다 미리 샀습니다. 미리 샀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운수업종 그리고- 참 관심들이 예. 많으신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 신고가, 또 욕심내면 30만 원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예, 저랑 참 목표가가 생각하시는 게 저랑 네.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한 30만 원 생각했었습니다. 30만 원 생각했는데, 최소 30만 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대차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나라 증시에 미치는 상징성이라든지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최소 28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는 가져야 되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일기획을 한 번 더 또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일단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이클이 상당히 느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금방 올라갈 줄 알았는데 지금 사이클 자체가 상당히 좀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느리게 상승하는 느낌이 상당히 강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지금은 저점 자체가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자.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이익권이니까 조금 더 기다리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유를 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관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기관이 팔기 시작하면 조금은 매도해야 될까요? 일단은요. 네. 지금 말씀드렸던 19,700원에서 19,800원 자리 자체가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맥점이라고 하죠. 맥점 자체가 안 깨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우상향 패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매도를 하더라도요. 매수 주체가 외국인으로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긴 곤란하고요. 대신에 기관의 매수가 하루에 하루에 매도가 이어지는 거 말고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한 3일에서 4일 정도 매도가 이어진다고 하면 그때는 고려해서 제가 보고 난 다음에 다시 AS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팔자리는 아닙니다. 지금은 시세의 초입이기 때문에 지금은 살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운수업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것 같은데 현대차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현대차 말이죠. 네. 지금 만약에 제가 보유를 하지 않고 있다고 현대차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약간은 좀 두려운 자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그 거래량 자체가 많이 나고 있지 않아요. 거래량이 많이 나고 있지 않고요. 만약에 제가 현대차를 안 가지고 있고 지금 다시 매수를 한다고 생각하면 현대차보다는 마청이지만 전차 군단의 마청이지만 현대차보다는 그래도 운수장비 부품업종을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찍고 가는 종목은 올라타기는 사실상 전문가인 저도 살짝 겁이 납니다. 겁이 나고요. 대신에 그러면 개미 투자자분들은 더욱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운수장비 부품업종에 거기에 대한 상승 모멘텀은 아직까지 유효한 바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현대차를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운수장비 부품업종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현대차는 저하고 여기 시청자 몇몇 분들만 그렇게 들고 가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부품주도 한번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론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라인업의 강동석이었습니다. 네, 8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죠. 청성촌놈 신창환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미라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어제 자동차 팔아가 기분 좋았고 어제 화학주 사가지고 수익 많이 났을 걸로 믿습니다. 네, 목소리가 참 정말 우렁차신데요. 예, 학교 다닐 때 공부가 네. 잘했습니다. 성적이 우수해가 그렇습니다. 네, 자 어제 하루 이 낙폭 과대 업종에 반란이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업종도 정말 강했고요. 그리고 또 정유화, 건설, 금융주 골고루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들 업종도 과연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지금 그 요즘에 이제 그 제가 전에는 이제 그 시장 자체가 올가미장이다고 했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 덧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덧이 시중에 많이 나여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개인들이 물릴 때까지 계속 장을 덫을 놓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덫 중에 가장 큰 덫이 쓸데없이 방송에 나와가 쓸데없는 이야기하는 친구들 이야기를 듣고 주식 사는 게 가장 위험한 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장 자체를 보수적으로 계속 견지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돈 먹기는 분명히 어렵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돈을 미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제가 누차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일단 장 자체 종합주가지수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종합주가지수가 61위평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지를 받고 올라왔었습니다. 61위평이 이제 두 개가 있죠. 하나는 그 61위평 자체의 61위평이 있고요. 하나는 과거 캔들의 61위평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주가의 상승이 과거 61위평에서 캔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61위평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는 일단 제가 말했듯이 1차 주가의 그 1990,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포인트가 2020까지는 한번 가지 않을까 한데 제가 볼 때는 오늘은 2000포인트보다는 일단 61위평에서 사선의 저항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자체가 지금 뭐 강세장이냐 돌아섰느냐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장 자체가 지금 그 랭커 차트를 봤을 때 장은 분명히 조정입니다. 이 파란 게 조정이거든요. 조정선에서 주가가 이제 반락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가기 차트도 당연히 지금은 조정 타임에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볼 수 있는 역시계 곡선을 보면 역시계 곡선이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고 저는 내일이나 늦어도 화요일 전까지 주가 급락이 나올 거라고 확신하는 중에 하나가 매물대가 전혀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하방 이탈하게 되면 매물이 없는 곳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장 자체를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오늘은 제가 볼 때는 61위평을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못 찍을 것 같아요. 61위평을 찍을지 안 찍을지 아직 모르겠지만 61위평을 찍기가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위평의 상승은 여러분 보다시피 내가 잘나서 상승보다 21위평이 급락했기 때문에 상승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은 분명히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자리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여러분 보다시피 낙폭 과대 종목이 많이 떴죠. 많이 떴는데요. 지금 일목균형표적으로 봐서도 장 자체가 지금 계륵입니다. 왜 우리가 계륵이라면 기준선과 전환선의 중간 부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 주가는 아직까지 큰 변곡점은 물론 앞으로 한 보름 정도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자체는 여러분 보다시피 앞으로 한 일주일 내로 주가가 기준선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주가는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보통 판단하기에는 전환선이 후행스팬을 관통하는 시점 그리고 후행스팬이 선행스팬 1을 관통하는 이 시점이 주가가 항시 끝났다고 보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선행 구름이 밑으로 급락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기본적 분석 안 맞고 기술적 분석 안 맞고 초월적 분석 소위 말해서 낙폭과대 우량주 낙폭과대 종목보다 더 좋은 거는 분명히 없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맞추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장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11위평과 5일이평이 동시다발로 상승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보통 11위평과 5일이평이 동시다발로 상승하는 이런 자리에서 주가가 보통 조금 종가가 안 좋은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5일, 10일 골든 크로스면서 11위평을 돌릴 때 그리고 11위평을 돌릴 때 주가가 상승해야 되는데 11위평이 돌리지 않고 주가 상승했을 때 이때 주가가 여러분들 보통 종가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굉장히 오늘은 추격 매수보다는 현금화에 주력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제 아침에 이제 화학주 사는 분들 기분 좋다고 많이 떠들었는데 오늘은 과감하게 정리해라.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와 자동차를 지금 사는 사람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추천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X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동차주 지금 미국의 이제 유럽 이른바서 현대자동차가 공산권에는 침방하지만 가장 큰 시장인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국민에게 비사는 기업은 분명히 조금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동차 주식은 지금부터 조금 물량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그 생각에는 하루 좀 현금화에 주력하면서 하루 좀 쉬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현금화에 주력하면서 하루 쉬어가는 것도 또 현명한 전략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대표님,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별로 한번 흐름 한번 짚어봐 주시는 건 어떨까요? 예, 아침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면 여러분 요즘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뭐 삼성전자가 워낙 득세를 합니다. 삼성전자는 그래서 참 이상해요. 제가 이제 가장 우리 증권계 이제 본정신이 아닌 선수들이 증권사의 이제 투자 분석팀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투자 분석팀들이 삼성전자가 저점에 이제 6, 70만 원대 이때는 뭐 하고 지금 와서 뭐 170만 원, 지금 170만 원 가봐야 20%밖에 수익이 안 나는데 이런 리스크 자리에서 왜 뜨는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증권 관련 종사자 중에 지옥을 제일 빨리 갈 사람이 아마 각 증권사 투자 분석팀 직원들이 아닌가. 완전히 한마디로 하는 거 보면 늑대기 같은 양아치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부디 바닥에 일반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그럴 때 추천을 해야 되는데 꼭 주가가 상승하면 얼마 더 간다 그런 식으로 양다리 걸치는 그런 습관인데 남들이 다 아니락할 때 예스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오늘 또 이제 화학주 LG화학인데 LG화학이 아직까지 뭐 기술적 반등이지 워낙 낙폭 과대에 의한 거지. 어제 이제 LG화학이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짧게 저렇게 치는 거지 크게 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건설 조선 어제 이제 금융 유화 쪽으로 굉장히 많이 뜨는데요. 그 유화주는 제가 볼 때 기술적 분석적으로 추가적으로 조금 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금융주도 저는 이제 증권금융 쪽으로는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이제 괜찮지 않다 이렇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제 이제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보면 상승 종목들이 어제 이제 대한항공이나 세아베스티엘 보시면 좀 독과점적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떴고 그 반면에 이제 어제 NC소프트, NHN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최근에 이제 거래량 5일2평이 깨지 않는 종목들은 살아있는데 그 5일2평 깬 종목은 주가가 이제 빠질 때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5일2평, 장대 양봉 하나 났다고 그게 아니고 5일2평 거래량을 여러분께서 꼭 한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전체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LG그룹주는 조금 피했으면 좋겠고요. LG그룹주는 저는 조금 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볼 때는 현대그룹과 삼성그룹에서 슬로이마시켜서 주식을 매수를 계속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고객의 특감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고객의 특감이 계속 줄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고객의 특감이 줄기 때문에 이제 대형주가 연속적으로 가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선물이 이제 어제 외국인들이 한 5천억 정도 손절매를 쳤습니다. 이제 기관이 이기고 있는 상태인데 어제부터 비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기기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했지만 269가 이제 저항입니다. 269가 저항이고 어제 가격대가 이제 분기점 넘어가는 가격인데 제가 볼 때 269 오늘 이제 선물이 268 이상 되면은 주가 저항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릭스가 이제 골드가 곧 나기 일부 직전에 영선 아래 골든 크로스이기 때문에 주가의 파워성은 별로 강하지 않습니다. 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주가가 쭉쭉쭉쭉 상승하는 그런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MACD가 골든 크로스가 났습니다만 이 저점이고 오실레이터가 양운이지만 오실레이터 자체가 굉장히 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실레이터가 의문나면 좀 문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장 자체가 한번 하락 후에 횡보장이 계속 보입니다. 지금 볼륨제 밴드가 좁아지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장 자체의 이제 행동 반경이 굉장히 적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쪼록 장 자체가 쉽지는 않은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이제 화학주 외국인 동향 보면 이제 화학주 위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매도치고 외국인의 자동차주를 사는데 자동차 사는 거는 이제 자기들이 많이 보유했기 때문에 사는 위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반면에 기관들은
요즘 짧은 단타 워낙 큰 수익이 났기 때문에 요즘은 자동차 쪽으로 듭니다. 그래서 요즘 수급을 이제 자주 보면 기관들은 봐야지 외국인들은 요즘 2등이다. 외국인들 돈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될 수인 대로 제가 볼 때는 외국인 동향은 크게 보지 않아도 되고 기관 동향을 꼼꼼하게 볼 필요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백인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백인들을 굳이 우려할 필요 없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장 자체는 오늘 저는 분명히 쉬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 장은 60일 이평을 한번 찍을 것이다. 이 찍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바로 찍을 것인지 장중에 찍으면 모르지만 찍은 다음에 저는 내일 아니면 다음 주 늦어도 화요일까지는 주가가 한 20포인트 이상 되는 음봉이 한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금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외국인과 기관의 선물 동향을 꼭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선물 동향을 꼭 봐주고 요즘엔 등락비를 꼭 봐주셔야 됩니다. 주가 등락비가 나쁘면 주가 끝에 항상 밀리는 그런 영향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물과 등락비. 세 번째는 뭐니 해도 삼성전자의 주가다 이렇게 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신고가를 갱신하느냐 못하느냐. 지금 구조로 봐서는 삼성전자가 급락 나올 자리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제가 볼 때는 138만 원 이상은 저는 오버슈팅이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보고요. 삼성전자 심리도가 지금 80을 찍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삼성전자에 너무 의존하는 자리는 조금 지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면서 두드려가는 그런 하루의 장세가 돼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화학주 매수하셔서 이익 나신 분들은 오늘 좀 과감하게 정리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 또 60일 이평에 대한 저항도 좀 강력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신창원 대표의 증시타파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도 이어지니까요. 마감 전략 궁금하신 분들 이 시간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굿모닝 대박 예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보다 알찬 소식으로 내일 아침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